형, 너는 대체 왜 그렇게 겁쟁이야? 내가 겁쟁이라고? 현실이 어떤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그래. 현실이 더럽고 사회가 족같고 사람들 편견 심한 거 다 알아. 근데 형, 문제는 그게 아니야. 문제는 형이야. 나는 다 잃을 수도 있어. 형이 지키려는 그 모든 것에 나는 포함도 안 되지? 형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세상이 아니야. 형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진짜 자기 자신이야. 나는 지훈이라고 한다. 올해 28, 서울에 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곳, 역삼동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 월세는 만만치 않지만 회사가 가까워서 이곳을 선택했다. 4년 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금융회사에 입사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 깔끔한 정장 차림, 규칙적인 생활,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기계가 된 기분이다.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샤워하고 정장을 갖춰 입고 간단하게 머리를 정리한 후 집을 나선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는다. 지하철 안은 언제나 붐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는 사람, 졸린 눈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두들 바쁘고 지친 표정이다. 나는 늘 창가 쪽에 서서 바깥 풍경을 본다. 어쩌면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다. 회사에 도착하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먼저 사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고 사무실로 올라가 컴퓨터를 켠다. 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 가지만 주제는 늘 비슷하다.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연애 이야기. 나는 적당히 웃으며 대충 얼버무린다. 퇴근하면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다. 원래는 운동이라도 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야근이 잦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기했다. 대신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을 사고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오늘도 지나간다.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삶이란 정해진 공식이 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나는 지금까지 그 공식대로 살아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대기업 입사도 성공했고 주변에서는 괜찮은 스펙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런 말을 한다. 마치 결혼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미션처럼 여겨진다. 다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사실 나는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편이 더 편하다. 그래야 더 이상 쓸데없는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단순히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 비밀은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았다. 처음에는 나도 그냥 이상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다. 나는 다른 남자들이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 같은 성별에게 끌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만 이상한 걸까? 정상이 되어야 해. 나도 남들처럼 연애를 해보려고 했다. 대학교 때 한두 번 소개팅도 나갔고 여자친구도 사귀어봤다. 하지만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마음이 가지 않았다. 애써 노력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때부터 나는 연애에 대해 아예 입을 닫았다. 특히 회사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업계는 보수적인 편이다. 직장 내에서 동성 연애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시선을 받을지 뻔히 보인다. 회사 동료들은 가끔 가볍게 농담처럼 말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듣고만 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웃으면서 넘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다. 친구들을 만나도 가족들을 만나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들키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국 사회는 점점 변하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중 한 명일 뿐이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사는 게 맞을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한 장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너 자신을 사랑하세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할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다. 이 비밀을 말하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일자리, 친구, 가족, 그리고 나 자신. 하지만 나는 이걸 숨기면서도 동시에 바란다. 누군가 내 진짜 모습을 이해해 주길. 나는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직도 내겐 너무나 무겁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민재, 26,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다.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가볍게 인사했던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형은 원래 이렇게 말수가 적어요? 아니, 그냥 듣는 걸 더 좋아해서. 듣는 것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다. 민재는 나와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와 자주 만나게 되면서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지하철에서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지훈 형,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뭐가? 형은 맨날 주변 눈치만 보잖아. 회사에서,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난 조심해야 해. 누구한테? 도대체 뭘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냥 다들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형이 원하는 건 뭐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보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형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할 용기가 없는 거야. 난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 민재의 표정이 단호했다. 처음으로 그가 정말로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는 민재가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나를 포기해 주길 바랐다. 내 삶은 이미 정해진 틀 안에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삶. 나는 그 틀을 깨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민재와 함께 있을 때면 나는 온전한 나가 되는 기분이었다. 형, 내 생일에 뭐 할 거예요?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어요. 나랑 여행 가요. 여행? 속초로 가자. 사람도 별로 없고 바다도 조용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형이랑 그냥 하루만 있고 싶어. 회사에 핑계 대야 할 텐데. 형은 핑계 없이 나랑 하루 보낼 수는 없어.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대답하지 못했다. 민재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형이 정 못하겠으면 나 혼자 다녀올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한다. 비가 내리던 어느 평범한 저녁, 홍대의 작은 서점에서. 그날 회사에서 꽤나 힘든 회의가 있었다. 보고서를 내밀었을 때 상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고 몇 번의 지적이 오가면서 사무실 공기가 싸늘해졌다.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퇴근길에 일부러 서점에 들렀다. 책을 읽을 마음은 없었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 현실을 잊고 싶었다. 서점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가을 냄새가 묻어있는 듯한 나무 책장이 가득했고 빗소리가 창문 너머로 잔잔하게 들려왔다. 나는 무작정 책을 집어들었다. 그게 의학 서적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은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더 중요했다. 그때였다. 형, 그거 진짜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에 회색 후디를 입고 있었다. 청바지는 꽤 낡아 보였지만 어딘가 그에게 잘 어울렸다. 그냥 한번 보고 있었어. 나는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다. 형은 절대 의학에 관심 있을 얼굴이 아닌데. 순간 웃음이 나왔다.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었다. 내 얼굴이 그렇게 솔직한가? 그렇다기보단 느낌이 그래요. 나는 다시 그를 보았다. 장난스러운 눈빛, 가벼운 말투하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짧은 대화가 오늘 하루 중 가장 편안했다. 너 혹시 심리학 전공했어? 아니요. 그가 씩 웃었다. 나는 의사예요. 나는 눈을 살짝 찡그렸다. 의사가 이렇게 입고 다녀?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점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편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레지던트 1년 차라고 했다. 26, 이제 막 병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형은 무슨 일해요? 그냥 회사 다녀. 그냥 회사라니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데. 나는 피식 웃었다. 사실 내 직업이 그렇게 흥미로운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 얘기하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끝까지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성격 같았다. 금융 쪽에서 일해. 별거 없어. 돈을 다루는 직업이네. 스트레스 많겠다. 내가 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솔직히 요즘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표정은 가벼웠다.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보통 힘들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친 얼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다. 피곤하면서도 자신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책을 다 살펴보고 나왔을 때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걸어갈까 생각했는데 그가 갑자기 우산을 펼쳐 내 머리 위로 가져왔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괜찮아. 원래 비 맞는 거 좋아해. 의사 앞에서 감기 걸릴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나는 순간 머뭇거렸다. 이 정도의 다정함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가 덧붙였다. 형, 혹시 진짜 의학에 관심 있어요? 관심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 필요했던 책을 잡았을 뿐이야. 그럼 오늘처럼 머리 복잡할 때 나랑 커피 마시면서 책 대신 얘기 들어볼래요? 나는 한순간 멈췄다. 오늘 처음 본 사람과 다음 약속을 잡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가 우산을 조금 더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나는 그 작은 행동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래.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나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내가 처음 내 정체성을 자각했을 때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힘들어진 건 그 혼란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집에서 TV 뉴스를 보다가 가끔 이런 장면을 본다. 어디선가 동성 커플이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쫓겨나는 모습. 엄마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늘 같은 반응을 보인다. 저런 것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답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진다. 마치 내가 이미 부모님께 실망을 안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민재와 나는 길을 걸을 때 절대 손을 잡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볼까봐 항상 신경 써야 한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친구처럼 보이도록 행동해야 한다. 심지어 내 휴대폰 연락처에서도 민재의 이름은 가짜로 저장돼 있다. 김대리라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회사 동료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민재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안다. 어느 날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날씨가 좋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시선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야, 쟤네 그거 아니야? 와, 진짜 보기 불편하네. 그러면서 낄낄거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하지만 민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형,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화 봤어요? 나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형? 봤어. 어땠어요? 그냥 괜찮았어. 내 말투가 어색했는지 민재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나는 못 그랬다. 온몸이 긴장됐고 마치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컵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재야, 나 먼저 갈게. 형,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카페를 나와버렸다. 그날 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솔직히 말해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아?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다. 모르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날 저녁, 우리는 내 원룸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다. 민재는 그날 병원에서 일이 많았는지 조금 피곤한 얼굴로 내 집에 왔다. 평소처럼 같이 밥을 먹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다. 형, 진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뭘?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커밍아웃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대화가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이 주제가 나오면 나는 모르는 척 넘어가곤 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형은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평생 숨기면서 살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냐고.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나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너도 알잖아. 회사에서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만 돌아도 그 사람 커리어는 끝이야. 형, 커리어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재는 한숨을 쉬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럼 나도 똑같이 숨기고 살아야 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형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살아.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잖아. 형, 나 솔직히 너무 답답해. 형은 항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해.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형, 나도 지쳐. 그 말이 너무 아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조용히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를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형,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얘기? 형은 나랑 오래 갈 생각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한테 미래가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은 항상 현실이 어렵다고 말해. 맞아. 우리 현실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근데 형이 말하는 현실이란 게 결국 뭐야? 너도 알잖아. 회사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그래. 회사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가족들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울 거야. 근데 형, 나한테는 형이 더 현실이야. 나는 형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형이 자꾸 날 현실 밖으로 밀어내는 느낌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항상 강한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또다시 피하려고 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 형, 나 혼자 이 관계를 지켜야 해?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계속 기다리면 형도 변할 수 있어?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게 민재에게는 대답이었을 것이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어. 나 먼저 갈게. 문이 닫히고 나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민재를 붙잡아야 했을까?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잡을 수도 보내줄 수도 없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관계가 끝나는 게 두렵다기보다 이게 결국 내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